자, 볼게요. 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자, 예술로 들어왔는데, 자, 17페이지.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자, 먼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예술 지문에서 다른 거 없고, 뭐, 예술 지문을 인문 지문처럼 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변함없는 것은, 특정 예술일 경우에, 특히 회화와 건축이 제일 많아요. 회화, 건축이 제일 많고요. 가끔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음악이나 음악가. 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 자,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를 읽는다. 표현 방법과 그 다음에 효과 의도.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읽어주셔야 선지 자체가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로 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방식으로 읽어줘야 돼. 자, 요거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풀고 있구나. 저희 시험금 나왔어요. 벌써? 네. 벌써? 그거 이따가 알려줘? 네. 근데 일단 대략적인 시험 범위 빠지는 거 같죠? 우선 너희 그 교과서 뭐지? 이상 그니까 저기 공소화정 독서정문이야? 비상 독서정문? 그거 빨리 사야겠다. 비상최. 비상최. 시험 너희들 10월 중순 아니야? 10월 13일 시절이요. 그렇지, 그렇지. 13일이요. 애매하게 월요일 안 하고 화수목을 있거든. 왜? 몰라? 너희 그거지. 지금 계약했나? 네. 계약했어? 계약하자마자 진도 막 나가고 있니? 이번 주는 살살하시고 다음 주는 조금 떴어요. 떠들으시고 그런 다음 주부터 좀 나간대. 수행평가 바로 우리 한 29일. 29일부터 나가면 되겠다. 아니야, 29일, 28일? 8월 말부터 나가면 되겠다. 자, 됐어요. 자, 보시면. 자, 먼저 첫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자, 음악은, 자, 밑줄, 자, 음악은 동그라미. 자, 연주를 통해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 밑줄. 자, 뭐가 있어서? 밑에 줄 악보가 있어서, 그치? 자, 악보 밑줄 잠근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의 화제로 가죠. 그치? 악보는 이렇게 가는 거지. 악보 동그라미.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기호는, 자, 높이, 길이.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높이가, 자, 5선과 음자리표. 5선, 음자리표. 그 다음에 길이가 있는데, 자, 길이가 음표와 박자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높이와 길이를 철저하게 구분해 주는 게 꽤 중요할 거야. 그치? 그러면 세 번째 단락 한번 볼래요? 세 번째 단락 뭘로 시작하니? 높이가 눈에 들어올 거야. 그치? 자, 높이 세모 한번 쳐볼래? 자, 네 번째 단락 보니까 뭘로 나와? 길이가 보일 거야. 그치? 길이 역세모 잡고요. 그 다음 단락 보니까 뭐가 나와? 또 길이가 나온다. 그치? 그렇다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네. 자,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우리가, 자, 세 번째 단락인가요?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높이. 그치? 높이 하면서 어떻게 나와요? 5선과 음자리표가 나올 거야. A, B 이렇게 순서대로.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에서 자, 이제 길이가 여기 나올 텐데, 그럼 예측하자. 여기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음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똑같이 길이, 그 다음에 여기에 박자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읽어가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눈에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바로 요 단락으로 들어가지 말고 전체 큰 단락의 큰 틀을 먼저 보고 들어가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훨씬 더 도움이 될 테니까. 자, 그럼 볼게. 자, 세 번째 단락 갑니다. 높이를 표시하는 실용적인 기호. 그런데 몇 세기? 9세기. 자, 이거 나오면 어떻게? 무조건 네모 치라 그랬지. 그지? 9세기. 그럼 9세기만 네모 치면 안 돼. 밑에 11세기 다 네모 치고 14세기도 있습니다. 그죠? 네모 치세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통시로 읽어줘야 된다. 그치? 통시로 읽어줘야 돼. 자, A는 A, 그 다음에 B는 자, B, 이렇게.
전체가 시간의 흐름인 통시야. 통시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야? 차이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잘 정리해주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 흐름을 이해해줘야지. 보통 이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왔냐면 선지는 일반적인 오답 선지. 오답 선지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먼저 A는 B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A는 B니? 그 다음에 두 번째. A, B, 모두 B니? 이렇게 물어봐요. 틀린 선지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A도 B니?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번째 B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오답 선지를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구세기경에는 선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기호로 상대적인 높낮이를 표시했기 때문에 정확한 높낮이를 재현할 수 없었다.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읽었는 줄 아니? 선생님은 이렇게 읽었어. 구색이지. 우선 선을 사용하지 않았대. 선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럴 땐 뒤에 뭐가 나오냐면 상대적인 음높이 얘기가 나옵니다. 상대적 음높이. 왜 내가 여기 상대적에 집중을 했을까? 이거는 상대성이 있는 단어지. 상대의 반대가 뭐야? 절대적이잖아. 그치? 이해가지? 절대적 혹은 정확한.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뭘 못했대? 정확한 높낮이를 재현할 수 없었대. 정확한 높낮이를 재현이 불가능했다. 이거 깜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보자. 얘가 뭐가 돼? 높낮이가 얘가 P. 얘가 원인. 그럼 얘가 또 원인. 결국 이게 뭐니? 최초 원인. 그러니까 PS를 읽어야지.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해결 방안 나와줘야지. 그렇지? 그럼 해결 방안 뭐겠어요? 여기서 뭐 나와야 돼? 선을 사용하면. 그렇지? 예측해보자.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how가 되는 거지. 됐죠? 선을 사용하게 되면 그렇지. 상대적 음높이가 아니라 그렇지. 절대적 음높이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바로 뭐예요? 그렇지. 정확한 높낮이가 되겠네. 얘가 뭐가 돼? S. 이렇게 읽어야지. 그래서 이 선사용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렇지. 나왔잖아. 몇 세기? 11세기. 그렇지. 그렇죠? 11세기에서 뭐 2선과 4선이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선과 4선이 나오는 거야. 선 사용을 하지 않았더니 정확한 높낮이를 표시할 수가 없었네. 그래서 2선과 4선. 그 다음 몇 세기? 14세기에는 5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5선. 무렵에 완성되었습니다. 또는 그럼 칠판. 여기 5선 끝났네. 14세기에서. 5선 14세기에서 끝났네. 그치? 그럼 얘 나와줘야 되잖아. 음자리표.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 또한 11세기. 그 위에 11세기하고 엮으세요. 그치? 사용된 음자리표는 고정된 음높이를 그치? 기능에서 음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었다. 그렇지. 이제 음자리표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자리표 11세기. 그렇지. 됐죠? 그러니까 절대적 말고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뭐에서 고정된.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네. 똑같은 말. 고정된. 됐습니까? 이렇게 PS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우리.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요. 이제 음길이 나옵니다. 몇 세기? 13세기. 플랑코 기보법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밑에 줄 보니까 음표를 사용했더니 리듬의 표현이 다양해졌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음표가 표현 방법이고요. 리듬의 표현이 다양해졌다가 바로 효과 의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음표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야? 정확한 어떤 음표야? 길이를 나타내는 음표. 길이 음표네요. 좀 지울까? 길이 음표를 사용하면, 그렇지. 리듬이, 그치? 다양해진답니다.
얘가 표현 방법, 얘가 효과 의도.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음의 장단을 나타내는 리듬의 표현이 다양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여러 가지 음표들이 좀 나와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음길이에서 음표기가 나온다는 거, 그치? 알고 있어. 자, 그 다음 단락 넘어갈게요. 자, 음길이의 표현 리듬이 일정한 패턴의 강약을 규칙적으로 자, 반복하면 박자가 형성되고요. 자, 이를 표기한 것이 박자표입니다. 그래서 강과 약의 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제일 끝에 간 박자 개념은 언제 만들어져요? 14세기, 그렇지. 박자 개념은 자 14세기 만들어집니다. 음표가 13세기, 박자가 14세기, 그렇지. 이렇게. 자, 그리고 14세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교의 자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삼이라는 수를 완전하다고 쓸데없이 인식했기 때문에 음길이를 셋으로 분할하는 완전 분할을 사용했는데 14세기가 되면서 자 완전 분할이 자 뭐 2분할도 뭐 동등하게 되었다 뭐 얘기가 쭉 나오네요. 자, 마지막 정리해 줍니다. 높이 5선 음자리표, 음길이 음표 박자표로 다양한 리듬과 규칙적인 자 박을 자 보여주었다. 동그라미 1번. 다양한 리듬의 표현은 규칙적인 박을 표현하기 아니요. 길이 음표를 사용하면 리듬이 나오고요. 이 리듬이 다양해지면서 여기서 끌고 가는 게 이제 박자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야. 그렇지? 그래서 인과를 바꿔쳤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14세기 학보에서는 높이, 음길이 표시가 가능해졌나요? 보니까 그렇지. 14세기에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치?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보니까 음자리표, 박자표 모두 리듬? 아니요. 리듬을 표시하는군요. 자, 음자리표는, 자, 리듬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리듬은 음길이에서 나오는 거잖아. 리듬은 음길이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음자리표는 뭐예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3번 선지가 뭐니? 동그라미 3번 선지 봐봐. 자, 칠판 봐봐. 이것은 뭐라고요? 리듬 이렇게 됐어. 재밌는 거 보자. 자, A, B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음자리표하고 박자표는 리듬이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치? 이거지. A, B 모두 B니 이렇게 묻는 거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오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자, 그 다음 9번에 보니까 9번이 아니고 자, 4번에 보니까 9세기에는 가사에 맞는 자, 상대적인 음길이를 표시했다. 음길이가 아니라 높이고요. 9세기. 자, 그 다음에 2선과 4선 학보에서 음자리표를 자, 볼 수 있다. 자, 2선과 4선. 언제 나왔어? 자, 보시면 되지. 2선과 4선, 11세기의 2선, 4선. 그리고 또 다른 11세기의 음자리표.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세기의 어떤 특징을 잡아주면 된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8페이지 있잖아?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지문이야. 진짜 좋아하는 지문. 그럼 좋아하는 지문이라는 얘기는 뒤지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자, 한 문제 있어요. 자, 그냥 툭 던질게요. 자, 시작. 한번 해보자.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첫 문단 읽고 대략적으로 훑어봐야 돼. 각 단락의 첫째 줄을.
너희들 속도 되게 좋다. 아, 너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한 줄 아직 안 풀었네. 빨리 풀어. 속도 굉장히 좋은데? 좀 늘었어요. 그래? 느껴져? 스스로? 네. 아유, 다행이다. 또 아직 더 빨라져. 속도 빨라졌는데?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것 같다, 소연이. 네. 그치. 머리에 안 들어. 지금 아까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이 질문도 그렇고 보니까 지금 좀 딱 풀려야 되거든? 근데 지금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뭔가 생각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거. 왜 무슨 일이야? 좋았어. 봐봐. 전 이거 할게요. 자, 봅니다. 자, 음악은 시간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회화나 조각과 같은 공간 예술과는 달리 음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흐름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해요. 사라지다에다 P, 기억에다가 S. 그럼 how 찾으세요. how 어디 있어? 반복. 그렇지. how가 바로 반복이야. 그치? 반복을 활용했습니다. 즉 반복을 통해서 자, 그럼 반복 동그라미.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여 악곡의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반복의 양상과 효과. 얘가 화제. 반복의 양상과 그 다음에 효과. 그럼 우리 어떻게 읽어야 돼? 양상이라는 건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즉 반복의 다양한 모습, 그 다음에 효과. 즉 결국 뭘 묻는 거야? 표현 방법과 효과이도. 반복을 어떻게 표현했니? 그리고 그거의 효과가 뭐니? 그래서 이렇게 읽어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단락을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첫 단락 빨리 읽지 마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첫 단락은 무조건. 자, 두 번째 단락 동요 얘기 나오는데요. 오른쪽 제일 끝에 갈게요. 르네상스 시대 네모. 그럼 시대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나라면 독해를 멈추고 다른 시대에 있는 거 찾아봅니다. 근데 그 다음 단락에 뭐가 보여요? 바로크가 보여요. 자, 바로크 네모 잡고요. 그 다음 단락에 고전시대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고전시대 네모 잡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음악 양식에서는 입체적인 효과, 얘가 밑줄. 여기다 좀 가볍게 좀 정리하면서 볼게요. 그래 좀 이해하기 편하니까. 여러분들 치고 다 맞았어. 잘했어. 정답은 3번이죠. 근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읽을 것인가요? 자, 르네상스입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의 특징이 나왔죠. 다성음악이래요.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기술은 뭐니? 모방. 그렇지. 이게 뭐야? 반복이잖아요. 그지? 반복의 양상 중에서 뭐니? 모방의 모습인 거야. 그지? 자, 모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뭐 돌림노래 뒤에 얘기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밑줄만 딱 쳐놓으면 되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성부의 노래 뒤에 알토 성부가 자, 어떤 단어가 노래 중요할 것 같아? 시간차 이런 게 중요하겠지. 그지? 시간차. 그래서 얘는 가로로 묶어버리고요. 것이다까지. 이렇게 돌림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자, 서로 다른 노래를 이거는 자, 같다, 다르다. 이런 거 중요하잖아. 같다, 다르다. 자, 우선 모방을 통해서 입체적인 효과를 줍니다. 왜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저 뭐야? 반복의 양상과 그 다음 뭐니? 그 효과. 이게 바로 화제였잖아. 그치? 이렇게 끌고 가야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선율의 노래를 자, 이해해 갑니다. 다성음악 양식 르네상스죠.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통일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또 나오네요. 자, 여기서는 서로 다른 선율이고요. 자, 그리고 독립성, 통일감. 자, 이런 거 준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자, 바로 갈게.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읽어야 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자, 시판 봐, 이제.
자, 통시로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러면 보통 완벽히 달라지는 걸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얘네들이 가장 완벽했다면 그대로 쭉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읽어야죠. 자, A와 그 다음에 not A의 관계라고 이해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 두 개는 A와 not A의 관계로 끌고 가줘야 돼. 자, 그래서 거기 볼게요. 자, 바로크 시대에는 이제 모방은 효과적인 기법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화성을 중시해서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연주해요. A, not B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뭐 A보다 B.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연주하기보다. 됐습니까? 뭐뭐보다니까 not. 그 다음에 오른쪽 어디 밑줄 칠래? 하나의 선율.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봐봐. 자, 한번 가볼게요. 얘는 말이지. 여러 성부 not. 화성을 활용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의 선율. 칠판. 얘 액쳐야지. 얘랑 똑같은 말 찾아. 다성음악. 여러 성부 다성. 그렇지? 그래서 또 뭐가 보입니까? 서로 다른 선율. 아니고 뭐니? 하나의 선율들이 들어와야지. 보입니까? 그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선율. 자, 그래서 이어서 갈게요. 하나의 선율, 노래하는 짜임새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화성 반주의 악보 중에는 저음 성부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고음 성부에서 선율이 반불이 변화된 이른바 뭐니? 아하, 나왔다. 장식적 변주. 그렇지. 장식적 변주. 자, 그러면 어떤 효과? 밑에 보니까 조화된 아름다움. 일관성과 아름다움. 일관성과 그 다음에 조화입니다. 헷갈리겠는데? 봐봐. 반복의 양상 효과. 르네상스는 모방 입체. 이게 뭐니? 장식적 변주, 일관성, 조화.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뭐예요? 자, 고전시대입니다. 자, 반복이 악곡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또 사용됐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 고전시대는 그냥 반복이랍니다. 고전, 반복. 있는 그대로 반복. 자, 그래서 오른쪽에 소나타 이런 거 체크하면 되겠죠? 다른 여러 악장이 음악적 대조를 이루는데 마지막 악장은 어떤 음악? 쉬운 음악. 그렇지? 그러니까 쉬운 음악이라는 얘기는 쉬운 거부터 복잡한 게 다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론도 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형식,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뭐니? 반복. 그렇지. 됐죠?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가 됩니다. 요약할게요. 각 시대의 작곡가는 입체적인 모방 어디? 르네상스. 장식적인 변주 어디? 바로크. 그리고 형식적인 반복 어디? 바로 고전시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클래식 작곡가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이 뭐 베토벤이든 모차르트든 하이든 다 고전시대예요. 다 고전주의.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했다. 1번 문제. 자, 반복은 각 시대의 음악 양식에 따라 뭐니? 다르다. 자, 선율의 반복은 통일성. 어디 있어요? 칠판 봐. 나오죠. 이해갑니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자, 돌림 노래 어디? 르네상스. 됐습니까? 무반주 성악곡 변주 어디? 바로크. 그렇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7번 A는 B니? 이렇게 묻는 거야. 여기는 사람. 그렇지? 이렇게 오답 선지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자, 다성음악의 시대를 지나서 화성. 됐습니까? 그래서 다성음악은 여러 선율이었잖아. 다성음악, 그럼 서로 다른 선율이었는데, 이제 화성을 통해서 하나의 선율. 그치? 요 차이. 자, 끌고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반복 기법은 단순부터 복잡. 그치?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 3번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베토벤의 교향곡이 있는데, 베토벤의 교향곡. 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바로 풀어봅니다. 자, 바로 풀어보세요. 첫 단락 잘 읽어야 돼. 첫 단락 진짜 잘 읽어야 돼. 나머지는 보여요, 그러면. 첫 단락만, 화제만 잘 잡자. 어렵지 않지. 생각보다. 돌아봤다. 자, 볼게요. 자, 정답은 4번이에요. 그죠?
이거 되게 잘 풀었어. 지금 여기서 좀 다른 방식으로 선생님이 좀 가볼 거예요. 자, 베토벤의 교향곡 동그라미. 베토벤의 교향곡은 어떠하다? 걸작이다. 그치? 이게 바로 논이죠? 뒤에 증이 나올 거예요. 가자.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여기다 밑줄, 보다 A라고 해봐. 소문자 A.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자, 밑줄 쳐봐. 창작 기법의 탁월함. 이걸 B라고 해봐. 오른쪽 끝에 보니까 영웅에서, 자, 베토벤은, 자, 밑줄 쳐보자. 으뜸마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A 프라임. 자, 그리고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 이게 B 프라임.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습니다.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 자, 이처럼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힘 받아 넘겨지죠? 거기다 A.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 이게 바로 B. 그죠? 보이죠? 문장들 보이죠? 아, 이렇게 가는구나. 성취해낸 복잡성은, 자,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만한 창작 방식에 전형이 되었으며, 자, 뭐 그랬다. 그렇다면 오로지 지금까지 내적인 원리 뭐야? A하고 B. 그치? A, B. 내적인 원리만이, 자, 짱일까? 아니요. 자, 이제 봅니다.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 중심에 서고자 했던, 자, 독일 민족의, 자, 암묵적 염원을, 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것은, 자,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의 청중의 음악관. 자, 동그라미 1번.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천재성 담론.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밑에 단락이 몇 개? 3개. 그렇지.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야. 빈,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원래 그 베토벤은 태생은 독일 태생입니다. 독일 태생. 독일의 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본이라는 곳에 태어났고 칸트하고 그 이게 오다 가다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그래서 본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 본이 뭘로 유명하냐면 하리보로 유명합니다. 하리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 독일에 가시면, 특히 본에 가면 뭐 소세지도 유명하고 맥주도 유명하지만 하리보가 유명하기 때문에 젤리 좋아하는 친구는 그 본의 본사 거기 가시면 아시아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 하리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에 가면 본격적으로 거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 베토벤이. 자, 갑니다. 빈. 그래서 빈이 뭘로 유명하지? 커피, 비엔나 커피. 그치? 달달한 커피를 비엔나 커피라고 해요. 이 빈입니다. 새로운 청중의 귀.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어디? 순수기약 밑줄 치세요. 순수기약. 거기다가 형식이라고 써. 자, 이제 선생님이 뭔가를 좀 얘기할 건데요.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런 거 좋아해서. 형식이냐, 내용이냐. 그래서 이때 형식을 강조하니, 내용을 강조하니. 자, 이런 거 가지고. 이건 뭐냐면 어차피 내용을 강조한다는 건 이것도 형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니까. 하지만 뭐예요? 형식이냐, 내용이냐. 요거를 구분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그것을 판단을 보고 알려드릴 거예요. 형식과 똑같은 말은 순수예요. 그리고 그 자체. 있는 그대로. 이거 미술에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악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기악 거꾸로 읽어보세요. 악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악기로만 연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기악.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고요. 자, 내용. 자, 내용을 강조하는 거 우리가 거기도 나왔듯이 뭐 언어겠죠. 그래서 언어, 주제, 가사, 감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오페라 성악.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내용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적어놓으세요. 아주 큰 힘이 될 거예요. 뒤쪽에 계속 나와. 형식이냐, 내용이냐. 이 둘이 엄청 싸워요. 그래서 노래 우리가 볼 때 멜로디를 좋아하는 양반이 있고 가사를 좋아하는 양반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 뭐야? 가사를 주로 보니 멜로디를 보니? 멜로디. 저는 반주. 그러니까 멜로디 가사 하는 거 상관없고 그러니까 인스트. 아, 제일 처음에? 아니. 그 인스트루먼트라고 노래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멜로디랑 가사를 얻기 전에 그 비트만 찍어낸 그거였어. 아, 거기에서? 거기는 가사 안 봐요. 왜냐면, 가사 안 들어와요, 우선은. 그러니까 어떤 노래 같은 경우는 가사가 들어오는 노래가 있는데, 내가 뭐 좀 일본 노래도 듣고 팝도 듣고 여러 가지 듣거든요. 그때 가사를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혀. 그래서 멜로디 중심인 것 같아요. 멜로디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 근데 뭐 어떤 거는 또 이제 가사가 딱 들리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가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멜로디만 들어, 멜로디만. 상관없어. 그래서 너무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자, 멜로디만 좋으면 돼. 멜로디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이제 그럼 요대로 갈까? 자, 순수기약을 열게 하자. 그럼 순수기약 밑줄 쳤지, 그지? 자, 이제부터 얘는 형식이야. 그럼 개념이 뒤에 나옵니다, 그지? 순수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이외에 다른 어떤 것, X 쳐봐. 그럼 다른 어떤 것이 뭐냐면, 언어 X 쳐. X 치는 건 다 뭐야? 내용이야. 알겠지? X 치는 거 다 내용이야. 순수기약이 주는 의미를 담기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 X, 가사 X, 외적 단서 S 이거 다 뭐야? 내용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철저하게 그렇지 내용 필요 없어 형식 중심이야 라고 이해해 주면 돼. 그래서 밑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냐? 음악 그 자체라는 말이 들어오잖아. 음악 그 자체는 뭐야? 형식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형식을 강조했구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안 상태에서 형식이구나. 그럼 이게 안 떠나 머릿속에서. 이게 지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게 알매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억, 새로운 청중의 귀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 몇 번? 4번인데요. 자, 음악은 언어가 뭐야? 내용이야, 그치? 자, 내용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내용을 초월하는 거야, 그치? 내용을 초월한 뭐야? 내용의 상대성. 얘를 벗어나면 형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몇 번? 4번. 이렇게 가줘야 돼. 저 근데 2번이랑 조금 헷갈려요. 2번. 자, 봐봐. 음악은 인간의 구조의 감정. 자, 감정 동그라미 쳐. 이거 뭐야? 감정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내용. 그렇지.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인 점에서 그 자체가 언어다. 언어 뭐야? 내용. 그렇지. 근데 우리가 거의 B는 뭐라고요? B는 형식.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야. 이해가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구분되지. 그래서 좋습니다. 자, 아따 애매한데. 잠깐 쉴게요. 잠깐 쉬고 하나만 더 하자. 알겠지? 잠깐 쉬고 하나만 더 하자.